자, 페이지는 74페이지고요. 물질의 특성, 용해도, 밀도, 파트죠. 자,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 우리는 용해도부터 시작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 물질이라고 돼 있고 기본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그 곡선을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현재 요점에 있어 60도씨에서 요점이야. 그럼 뭐야? 포화 상태다. 80도씨에서 요점이야. 포화 상태다. 그럼 요점이야? 아직 꽉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니 불자를 써서 뭐라고 불러? 불포화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근데에서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80도씨에서 B점입니다. 그러면 물 100g, 요거 중요합니다. 물 100g, 용매 100g에 얼마까지? 15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얼마 녹았다는 얘기야? 150g 녹았다는 얘기죠.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자, D점입니다. 현재 80도씨에서는 물 100g에 150g 녹을 수 있는데 현재 100g이라고 써 있죠? 몇 g 녹아 있어? 100g. 그럼 몇 g 덜 녹았어? 50g 덜 녹았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새끼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50g 더 녹이던지, 뭐를? 용지를 또는 온도를 쭉 C까지만 떨어뜨리면 돼. 몇 도씨까지? 60도씨까지 20도씨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식을 왼쪽으로 계속 온도를 떨고 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곡선 위가 되네. 곡선 위가 되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 빼주라고 했죠. 포화를 넘어섰으니까 녹아 안 녹아? 안 녹고 밑바닥이 가라앉을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결정.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결정이 석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석출되는 결정량은 위에서 아래를 빼줘. 그러면 여기서 A점 봐봐. 포화를 넘어섰잖아. 60도씨에서. 맞아?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아래 빼주면 150 빼기 100입니다. 그럼 50g의 결정이 석출될 거야. 단 물 몇 g다? 100g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A점의 용액은 불포화다. 아니, 포화를 넘어섰어.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과포화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B점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포화 용액인데 몇 g 있느냐라고 한다면 잘 들어. 물 100g에 150g 녹아있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80도씨에서의 포화 수용액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보자. 물 100g에 150g 녹아있으니까 250g.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 자, B점의 용액 250g. 자, 밑줄 쳐. 용액 250g.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죠. 250g이 되려면 물 100g에 150g 녹아야지만 가능하지. 그치? 아, 그럼 기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얘들아 잘 들어. 이게 문제마다 이 그래프를 여러 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있는 대로 다 표시하잖아? 그럼 뭐 헷갈려가지고 못 봐요. 여기 중에서 내가 특히 이 문제 더럽게 어렵네. 그런 녀석 하나만 표시하세요. 뭔지 알아요? 설명해줘도 들어. 알겠니? 이거 왜냐면 3번 문제 풀 때도 이 그래프, 4번도 이 그래프, 5번도 이 그래프, 다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 필기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막 섞여가지고 헷갈려서 못 봐. 하나만 쓰라고, 하나만. 알겠니? 자, 그래서 250g을 온도를 낮춘데 온도를 쭉 낮추면 어떻게 돼요? 포화가 과포화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빼서 요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 결정이 증가할 거야. 맞죠? 결정 석출된다. 맞네. 결정이 석출된다. 곡선 위다. 오케이. 자, C점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맞아요. 그럼 포화 용액이니까 물 100g에 100g 녹아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200g이 전체 용액의 질량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이 안 없어졌다는 얘기죠. C점 용액 200g, 또 밑줄 쳐. 용액 200g. 그럼 봐봐. 기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근데 니네 만약에 문제에서 C점 용액 100g이라고 돼 있어. 그럼 뭔 얘기야? 문제 잘 읽어야 돼. 100g? 그럼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200이 나와야 되는데 100g이면 물 50g이고 얘는 50g 녹아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거꾸로 요 용액이 400g이야. 그럼 뭐야? 물 200g에 200g 녹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곱하기 2 하셔야 되는 거야. 기준이 바뀌었구나.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문제 어렵다. 자, 온도를 몇 도씨까지 넣죠? 높여? 20도 높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점이 아니라 D점이 되는 거야. 틀렸죠? 지우고. 자, D점 용액은 불포화다. 맞아요. 현재 D점의 용액은 얼마 있어요? 100에 100이 있으니까 현재 이 녀석은 200g 있어요. 그러면 D점이 B점이 되려면 250까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50g 더 넣어주면 되죠.
D점 용액을 냉각하거나 어디까지 냉각해? C점까지. 용지를 더 넣는다라고 했어. 용지를 더 넣는데 어디까지? B점까지. 그러면 곡선점이 되니까 포화 상태 됩니다. 자, 그다음 D점 용액 200g이라고 했어. 현재 여기가 200g이래. 그럼 200g이라는 얘기는 물 100g은 기본이죠. 100에다가 얼마 섞어야지 200대요? 100. 맞잖아. 됐어? 아, 그럼 D점이네. 그다음 온도를 40도씨로 낮춘다. 여기까지 낮추는 거야. 곡선 위네.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이만큼이 결정 나오겠죠. 맞네. D점 용액 200g이라고 했어. 또 역시 같은 문제야. 물 100g에 100g 녹아있다는 얘기죠. 이 장식에다가 용지를 얼마 더 집어넣는다? 150g. 자, 현재 여기에다가 50g 더 집어넣으면 여기, 또 100g 더 집어넣으면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됐니? 그러면 잘 봐. 150g 더 녹이면 B점 용액이 아니라 B점 용액 위가 되는 거고요. 150g 더 넣으면 몇 g만 녹아? 50g만 용해되죠. 맞잖아. 나머지 100g은 뭐가 돼? 결정이 되겠죠. 그냥 무조건 불포화에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녹는 건 아닙니다. 포화까지만 녹아요. 맞죠? 다시 한번. 현재 몇 그램? 100g. 현재 여기다 얼마 집어넣었어? 150g. 그러면 50g 녹고 나머지 100g은 결정. 녹지도 않아. 이해됐니? 그 얘기야. 자, 오른쪽 유제 2번입니다. 자, 이거 온도에 따라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다 기울기가 틀려요. 그러면 이거 뭔 얘기야? 아, 물질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바로 뭐야? 물질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고요. 현재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친다면 반물질, 두물질, 세물질, 네 가지 물질이 있어. 됐지? 네 종류의 물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네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용해도가 몇 개? 네 개. 그럼 밀도 몇 개? 네 개. 밀도가 다를 거 아니야.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럼 녹는 점도 몇 개? 네 개. 그럼 어느 점도 네 개. 끓는 점도 네 개. 그치? 이해되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다른 특성.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특성.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거. 기울기가 큰 놈이 있어요. 질산칼륨. 기울기가 작은 놈이 있어요. 염화나트륨. 기울기가 크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 아,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에 민감하니까 결정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온도에 둔감하죠. 결정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다. 맞아. 그런데 40도씨 한번 볼까? 40도씨에서 만약에 60g이 녹아있다라고 할게. 아니다. 50g 녹아있다고 하자. 여기. 됐어? 그러면 봐봐. 이거 설명 들어.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은 불포화지. 그쵸? 하지만 황산물이나 보라색, 염화나트륨은 곡선 위니까 포화지. 됐지? 아, 똑같이 녹였어도 물질마다 어떤 놈은 이만큼 녹아 들어가고 어떤 놈은 그거를 못 녹이고. 맞아? 물질마다 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제일 높은 녀석은 누구야? 질산나트륨.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제일 낮은 녀석은 황산구리. 그럼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제일 높은 녀석은 누굽니까? 파란색 쭉 올라가겠죠? 질산칼륨. 용해도 제일 낮은 녀석은 누구예요? 염화나트륨. 이런 식. 그래프 보고 해석하시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문제 2번.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커집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온도의 비례라고 하죠. 얘들아, 온도에 반비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새끼 누구야? 기용이야. 누구라고? 기체. 자, 80도씨에 물 100g에 밑줄 쳐. 물 100g. 기준 안 바뀌었습니다. 자, 80도씨에 제일 많이 녹는 녀석은 쭉쭉쭉 따라가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 새끼지. 그쵸? 그래서 누구야?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질산 칼륨입니다. 너네 참고적으로 질산 칼륨은 KNO3라고 씁니다. 1학기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었다. 이 정도는 쓸 줄 아시면 중3 때 편해요. 응? 또 나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그럼 어떤 녀석? 기울기가 큰 녀석. 그럼 황산구리가 아니라 질산칼륨이죠. 땡.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녀석. 그럼 뭐야? 기울기 제일 작은 녀석. 염화나트륨 맞네요. 자, 그 다음 6번. 물 100g에 밑줄. 물 100g에. 자, 60도씨에 물 100g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기준값에서 해석하시라는 얘기야. 됐죠? 자, 만든 포화 수용액을 20도씨 냉각했대. 60도씨는 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에 따라 그래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필기했다가 나중에 헷갈려 못해. 맞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질산나트륨이 이만큼 있고요. 질산칼륨이 이만큼 있고요. 황산물이 이만큼 있고 염화나트륨이 이만큼 있어. 맞지?
됐니? 이걸 몇 도씨까지 낮춘다고 했어? 20도씨. 그럼 20도씨는 요만큼이야. 자, 그러면 질산나트륨은 이렇게 낮추니까 위아래 요만큼. 그 다음 질산칼륨은 이만큼 낮추니까 위아래 이만큼. 그 다음 얘네들 황산구리는 이만큼 낮추니까 위아래 이만큼. 염화나트륨은 거의 변동이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아래 차이가 제일 큰 녀석이 누구야? 질산칼륨이죠.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입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라고 했어. 그럼 여기고요. 질산칼륨이니까 얘만 보시면 돼요. 그치? 얼마라고 써 있어? 63. 그러면 물 100g에 63g까지 녹죠? 용해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죠. 단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63이라고 써있죠. 맞죠? 자, 그 다음 4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163g이라고 했어. 밑줄 쳐. 4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163. 그나마 여기 문제에서 8번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40도씨에서 누구만 봐야 돼? 질산칼륨. 그래서 163을 보래. 여기죠. 그럼 잘 봐. 물 100g에 163, 아니 물 100g에 63이면 163 맞잖아. 아, 이거는 물 100g 기준입니다. 됐죠? 이제 온도를 몇 도씨까지? 20도씨까지. 그럼 요렇게. 그럼 위에서 아래 빼줘야 되는데 위, 아래 이만큼 빼줘야 되지. 근데 아래가 얼마야? 30이야. 됐지? 됐지? 그러면 63 빼기 30이니까 33 맞네. 자, 이것도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어. 이게 326g. 얼마라고? 그러면 얼마야? 163의 2배지. 그럼 너희들은 이 새끼가 126g 있고 얘가 온도를 낮추면 위에서 아래 빼주는데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60으로 바뀌어야 되지. 2배니까 물 200g이면 2배만큼 녹을 거 아니야. 건율아, 그치? 그래서 이건 정답이 126 빼기 60에서 66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33이 2배네. 맞아? 그래서 우리 100g 기준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기 2 할 수도 있지만 니들이 흔히 이걸 뭘로 착각하냐면 100g 기준으로 계산하고 더 이상 계산 안 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200g인 걸 확인했어? 그럼 여기도 전부 곱하기 2를 해줘. 알겠어?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버려. 처음부터 조건에 맞춰서 바꿔주면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알겠니? 됐어? 만약 이게 물 50g 기준이야. 그럼 이거 전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반띵, 이것도 반띵. 됐죠? 넘겨. 여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2학기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니다. 니들 못하는 거 또 하나 있죠. 못하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할까? 뭐 못할 것 같아? 니들 못하는 거. 뒤에 가면 10파트를 못합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요. 이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덧칠 좀 할게요. 됐죠? 여기는 70, 여기는 50, 여기는 20.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0이네요. 여기가 35네요. 여기가 60이네요. 됐죠? 자, 기본 거 해석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첫 번째. 자, 유제 1번 70도씨에 물 100g 밑줄 칠 거 이거. 기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야, 선생님 이거 기준은요 되게 친절해. 여기 물 100g에 항상 써 있거든. 이거하고 맞춰보는 거야. 맞춰보는 거야. 안 바뀌었죠? 물질의 일을 녹여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몇 도씨? 70도씨. 그럼 여기야. 여기. 됐니? 자, 저 상태에서 몇 도씨로? 50도씨로 냉각하래. 그럼 여기로 바뀌겠지. 여기가 여기.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네. 정답은 몇 그램 나와? 15g. 정답은 15g. 끝. 얘는 기초고요. 자, 이제 유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유제 2번으로 넘어가면 유제 2번은 밑줄 칠 게 있어요. 뭐? 200g이야. 밑줄 쳐. 200g. 몇 그램? 200g. 그럼 200g이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기준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요. 50도씨를 200g에 60g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겠대. 이거 위에 그냥 이거 사자. 이거 보이지? 얘들아 이거 보이지? 자, 50도씨야. 원래 원칙적으로 몇 그램 녹아? 30. 근데 몇 그램? 200g. 그럼 얘 얼마야? 70이지. 이해됐어? 70이다. 그다음 이것도 니들 밟아.
그래프는 하나인데 문제는 여러 개야. 그래서 니들은요, 내가 못 푼 거 위주로만 하셔야 돼. 정 필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따로 그려서 하셔야 돼. 알겠니? 자, 그다음 하는 김에 이거는 몇 그램까지 녹아? 120이요. 얘 얼마까지 녹아? 40이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응. 자, 그 상태에서 몇 그램 녹였대? 60g 녹였대. 됐어? 그럼 60g이니까 땡땡땡땡땡땡땡땡 60은 한 요 정도 되지. 그쵸? 아직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죠. 얼마 더 녹이면 돼? 60이잖아. 70까지 들어가는데 10g. 자, 이제 온도를 낮출 거야. 몇 도씨까지? 20도씨까지. 그럼 20도씨까지 낮추면 이렇게 되네. 위에서 아래 빼주면 60에서 40 빼주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 20g 돼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됐음? 자, 그다음 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번엔 지우자. 자, 50도씨 포화용액 67.5 밑줄 쳐. 자,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위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래프를 해석하잖아? 그럼 그래프에서는요. 그는 그래프야. 그래프에서는 물 100g에 얼마 녹을 수 있어? 60 얼마 녹을 수 있지? 30 아까 얼마였지? 5였나? 35g 맞지 않나? 에이, 다시 한번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35 맞네요.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요 35g이 녹아 있어. 그러면 이거 몇 g이 기준이지? 135g이 기준이야. 근데 문제 얼마나 나왔어? 얼마나 나왔어? 135로 나왔니? 아니요. 61.5요. 그럼 기준이 몇 배? 2분의 1배죠. 그치? 그러면 이 자식은 우리는 물 몇 g에? 50g에 더하기 37.5의 반띵 17.5g이 녹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너네가 이걸 가지고서 이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몇 배? 2분의 1배구나. 됐습니까? 2분의 1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기준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전부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 30이요. 여기가 뭘로 바뀌어? 17.5요. 여기가 뭘로 바뀌어? 12요. 됐냐? 됐니? 반띵.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낮추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17.5에서 10g 빼주게 되네요. 됐죠? 정답은 얼마? 7.5. 이런 걸 잘해야 돼. 너네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어려워.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넘겨. 자, 이제 밀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밀도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바로 물이 주어진 질량을 주어진 부피로 나눠줘.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에 따른 질량의 비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부피분의 질량, 질량 나누기 부피, 밀도라고 하죠. 자, 이거 재밌는 거 있죠? 잘 봐. 일단 얘들아, 밀도는 부피 특성이니? 아니요. 질량 특성이니? 아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닌 게 아니니까 긴 거야. 밀도는 특성 맞아요. 특성입니다.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 밀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량 나누기 부피. 맞아? 또는 부피분의 질량. 맞아? 그 다음 이 표현만 나오면 너를 못 푸는데 저 질량 값이 얼마건 부피 값이 얼마건 간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무조건 질량은 부피로 나눠 떨어지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야. 1이야. 그럼 1분의 4, 4잖아. 선생님 여기 2야. 8이야. 그럼 2분의 8, 4잖아. 선생님 여기가 3이고 5인데요. 안 나눠지는데요. 이건 1분의 3분의 5죠. 맞아? 무조건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단위 부피당 질량. 뭐라고?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니네 이 표현 나오면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써줄게. 뭐라고? 단위 부피당 질량. 이 표현 잘 알아두셔야 돼. 이거 뭔 얘기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A당 B. 뭐라고? A당 B. 이게 뭘 것 같아? B를 L로 나눴다. 그러면 B가 얼마건 A가 얼마건 간에 B는 무조건 A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A가 1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위 A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건 그냥 설명하는 거야. 니는 이걸 외워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학 공부하다가 특히 화학 같은 공부하다가 보면 저런 표현 엄청 많이 나와요. 단위 부피당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눴군. 됐어? 알겠니? 알아둬야 된다. 그럼 단위를 보면은요. 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나눠주면 되겠죠? 질량 단위 그램,
부피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씁니다. 자, 단위 부피당 질량 맞죠? 밑에 써있지만 한 번 더 쓰면서 외워야 돼. 그 다음 같은 물질일 경우 무조건 같은 밀도죠. 그래서 물질의 양 한 점씩 일정하다. 왜? 니네 밀도 내가 어떻게 오라고 했어? 찝. 뭐라고? 찝. 중학교에서는 찝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잘 봐. 물질의 양이 만약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질량이 예를 들어 2배 증가했다고 해봐. 그럼 부피도 2배죠. 맞죠?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의 관계에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내가 이런 얘기했죠. 금덩이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떤땡님 반띵만 주세요. 그래 반띵 딱 줬다고 해가지고 부피 2분의 1이야. 하지만 질량도 2분의 1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일정. 밀도는 안 바뀐다. 자,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의 밀도 표현할 때는요. 총 싸가지를 써줘야 돼. 얘 써줄 때 우리가 뭘 써줘야 돼? 싸가지가 아니구나. 온도와 압력을 써줘야 돼. 반드시.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해. 이걸 써줘. 그래서 이거 꼭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기체의 밀도하고 용해도는 김일용 씨라고 했고, 김일용 씨가 뭐 한다고 했어? 리역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압력이 위에 있는 거죠. 힘은 위에다 가야 되니까. 두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즙이요. 앞으로 이걸 대충 이상한 방법을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잘 봐.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 밀도 문제. 다시 한번 뭐라고?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 밀도 문제. 문장에 나오건 표로 나오건 그래프로 나오건 부피하고 질량이 있어. 밀도 문제야. 그럼 밀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써. 그 다음 같은 거 찾아. 뭐가 같대요? 질량이 같대요. 그럼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걸 동글뱅이 B급.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 일정하다. 그럼 남은 거 2개가 남겠지. 효준아, 밀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야? 이라인 반비례지. 그건 수학적 능력이지.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커지는 거야. 얘 부피가 2배야? 밀도 2분의 1. 부피가 2분의 1이야? 밀도 2배. 그래서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져야 되죠. 맞네.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이에요.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맞죠? 3번. 자, 4번입니다. 여러 가지 금속의 밀도다라고 했어. 자, 밀도가 같은 놈이 없고 다 틀려요. 그치? 그럼 다른 물질이란 얘기죠. 됐니? 자, 부피가 9고요. 금속 A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4.3이래. 그러면 24.3 질량을 9로 나눠주면 되는데 왜 9.0이라고 하죠? 부피는 10분의 1단위까지 0.2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기 때문에 9.0이야. 계산할 땐 필요가 없겠죠? 그치? 9, 2, 18, 3, 그 다음 7, 9, 63. 맞아? 그럼 얼마 나와? 2.7이요. 누구니? 알루미늄. 정답 1번. 됐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가는 전자저울 이용했대요. 저울 이용했으니까 가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얘는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질량을 구한 거야. 그 다음 이제 부피를 알면 밀도를 구할 수 있지. 부피는 어떻게 구해? 잘 봐. 여기를 읽어줘야 되죠. 여기가 얼마야? 10.0입니다.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퐁당 집어넣으면 금속의 부피만큼 물이 밀려가지. 그래서 물이 얼마가 됐느니 여기 읽어줘야 되죠? 여기는 20.0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속 조각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얼마? 10.0? 그냥 간단하게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63.2 질량을 10.0 10으로 나눠주면 돼. 이때 이게 뭐야? 증가한 물의 부피입니다. 그럼 증가한 물의 부피가 곧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금속의 부피야. 답! 여기 써있는 요 물은 금속 녹여야 돼, 녹이지 말아야 돼? 녹이지 말아야 되지. 선생님, 모든 금속은 물에 녹지 않지 않나요? 아니, 물에 반응하는 금속도 있어. 나트륨 집어넣잖아, 터져. 칼륨 폭발해. 알겠어? 집 아작낼 수도 있어. 무서워요. 알겠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경우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63.2 나누기 1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잠깐만. 12다. 잘못했다. 에이, 잘못 봤다. 12다. 잘 써라. 12였다. 8.0이다. 어쩐지 정답이 없어.
그러면 뭐 뻔하지. 88에 64 아니야. 그보다 작겠지. 저거다 5번이죠. 그지? 맞니? 자, 그다음 오른쪽 문제. 오른쪽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무슨 문제야? 그치, 밀도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질량하고 부피가 같이 나온 밀도 문제야. 그다음 이거 니들 엿먹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을 아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 그래프 나와요. 나 같으면 질량분의 부피 그래프로 바꿔버려. 그러면 니네가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은 하나도 못 풀어.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부피분의 질량 관계 그래프에서 D의 밀도가 얼마니? 20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2네. A의 밀도 얼마니? 80 나누기 20이니까 4네. B의 밀도 얼마니? 80 나누기 30이니까 3분의 8이죠. D의 밀도는 60 나누기 30이니까 2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 그러면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기울기 안에 있죠. 같은 기울기 안에 있지. 그래서 기울기를 그리면 기울기가 몇 개 그려? 3개 그려지고요. 여기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 기울기는 x분의 y잖아. 근데 x가 뭐니? 부피요. y가 뭐니? 질량이요. 기울기네? 밀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게 기울기가 크면 밀도가 크다.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작으면 밀도가 제일 작다. CD가 제일 작아요. 그럼 이 그림은요, 몇 종류의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거 고체물질 세 종류죠. 몇 종류? 세 종류. 그럼 밀도가 3개 있으면 용해도도 3개. 맞아? 맞아? 그 다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상태 변화 온도도 3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됐냐? 그 다음 니네 물의 밀도 정도는 알고 있지. 물이 얼마야? 1.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물하고 안 섞인다고 치자. 그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물 위에 뜰까? 물 아래로 가라앉을까? 가라앉겠죠. 밀도가 크면 아래로, 밀도가 작으면 위로. 됐습니까? 그래서 밀도 차가 곧 위아래 차이야. 자, 1번 물에 뜨는 물질은 없죠. 빵입니다. B의 밀도가 제일 크다. A죠. 기울기가 제일 큰 거. A와 B는 같은 종류다. 그래서 다른 종류죠.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이다.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 5번 어떻게 풀라겠어?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가장 작은, 이거 어떻게 풀라겠지? 이거 뭐 어떻게 풀라겠지? 아까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 뭐부터 쓰라고? 밀도. 밀도는 뭐라고? 쭉.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질량이 같대. 그럼 부피가 가장 작은 거는 밀도가 제일 큰 거 찾는 거지. 그치? 정답은 누구야? A죠. 아니면 잘 봐.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질량이 같을 때 뭐라고? 질량이 같을 때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에다가 직접 해도 돼요.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아무거나 찍어. 여기 하든지 여기 하든지 여기 하든지. 됐지? 그 다음 뭐 찾으래? 부피가 제일 작은 거. 이 새끼는 10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래프가 있으면.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은 나 같으면 이 문제 안 내고 어떻게 낸다고 했어? 거꾸로 낸다고 했지. 거꾸로도 해석하면 할까? 질량이고 부피야. 맞아? 됐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것도 기울기는 3개 나와. 왜? 질량분의 부피나 부피분의 질량이나. 어차피 여기에선 밀도 물어보는 거야. 밀도가 몇 종류 나왔어? 3종류. 맞아? 그럼 여기서도 밀도가 몇 종류 나와야 돼? 3종류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 3개고요. 대신에 C하고 D가 얘야. 그 다음 B가 얘고요. A가 이거야. 이렇게 나와. 진짜 그런 장면인지 볼래? 하나만 그려볼게. 자, C 한번 보자. 아니, C가 아니라 A. A 20에 80이야. 그러면 잘 봐. 질량 큰데 부피는 작으니까 이거 맞죠?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는 뭐라고 했어? X분의 Y. 그럼 질량, 부피야?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이거는 잘 봐.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의 역수지. 그럼 이거 뭐야? 밀도분의 1이지. 맞지? 여기선 기울기가 뭐라고? 밀도분의 1.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크지? 기울기가 크면 요 밀도분의 1이 큰 거야. 그럼 밀도분의 1이 크면 밀도는 어때? 작은 거죠. 얘는 밀도분의 1이 작네. 밀도분의 1이 작으면 밀도는 어떻게 돼? 크죠? 이해되니? 이렇게. 근데 보통 지금까지 나왔을 때 한 1000문제 나왔다고 하면 999문제는 다 이거야. 알겠어? 됐니? 대부분은 이거고요.
우리 학교가 조금 난이도가 심해요라는 경우, 니네 동네는 난이도가 심하지 않다. 옛날 동화 중에 심했는데 한 10년 전, 개 어려웠는데 중학교 가서 그래서 막 그래프 막 이렇게 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단순한 게 하나도 통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직접 만들어내셨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었어. 10년 전에 동화 중 애들 수준 굉장히 높았어. 간평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간평을 하지 간평은 노멀 그 자체. 알겠냐?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어디 니들 공부 잘하는구나. 그치? 새로운 신선생님이 막 그러잖아? 그러면 막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항상 정형화된 틀은 없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3번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액체 밀도다라고 했어. 뭐라고? 고체가 아니라 액체래. 그럼 액체는요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액체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질량이 측정되니?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어디에다 담궈야 돼? 보통 어디에 담궈? 비커에다 액체를 담궈요. 그러면 액체 더하기 비커까지 합해서 뭐가 나와? 질량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건 빈 비커를 빼줘야지만 액체의 질량이 나오겠지. 자, 부피분의 질량 쯤에서 액체 플러스 비커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뺀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액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지. 그냥 버려? 아니요. 얘를 버릴 때 우리가 뭐를 하자? 요 자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눈금시리들 집어넣으면 뭐를 구할 수 있어? 액체 부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거야. 얘가 1등, 2등, 얘가 3등이야. 이러면 낭비가 하나도 없죠. 그치? 깔끔하겠지. 됐니? 자, 1번 빈 비커의 질량 이거 얼마야? 25. 그 다음 액체가 담긴 거 얼마? 40. 그럼 질량은 몇 그램이 나와? 15g. 나누기. 그 다음 눈금 실린더의 부피가 10.0이래. 그쵸? 단위는 밀리리터. 그럼 15 나누기 10.0이니까 0.15가 되겠죠. 네? 아니다. 1.5구나. Sorry.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6번. 자, 6번 문제는요. 질량하고 부피 나왔습니다. 맞아? 무슨 문제? 쭉 밀도. 주어진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구나. 그러면 이건 뭘 알려준다? 밀도를 알려주는구나. 위에 써도 되고 아래 써도 되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2.4. 얘는 얼마야? 0.6. 얘는 얼마 나와? 1.2. 얘 얼마 나와? 0.8. 아직까지 같은 물질 없습니다. 얘 얼마 나와? 0.6. B하고 E는 우리가 같은 물질이구나. 그럼 이거 몇 종류가 나왔어? 싸가지 종류죠. 4종류. 그 다음 물에 가라앉는 거 찾으래요. 그럼 물보다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찾는 거죠. 됩니다. 안 되죠? 됩니다. 그 정답은 A하고 C. 됐어? 2번이야. 다시 한번 이 표에서 몇 종류? 싸가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요거는 똑같았지? 4종류죠. 넘겨. 자, 7번. 여러 가지 물질을 섞었거든? 다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녀석도 있고 아래 있는 녀석이 있네. 그럼 여기서 서로 용해되는 애 하나도 없다. 됐지? 그때 아래 있는 녀석일수록 우린 뭐라고 해?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위에 있는 녀석일수록 밀도가 작다라고. 이때 하나만 해볼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 밀도가 크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꿔. 다른 말로 바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 쓰지 말고 설명 들어. 밀도는 무조건 뭐라겠어? 부피분의 질량. 됐어? 그러면 부피가 같을 때 질량 큰 녀석이 밀도 큰 거지. 이렇게 표현되든지. 쓰지 마 이건. 설명 들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찝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이 같을 때 부피 작은 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맞아요? 또는 밀도 작은 게 아니라 밀도 큰 게 아니라 밀도 작은 걸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이해됐냐? 됐어? 설명 잘 들어야 돼. 밀도가 가장 큰 물질 돌덩이, 글리세린, 물덩이,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런 순. 그래서 1번 맞아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라고 해서 물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맞네요.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맞네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 밀도. 그럼 밀도 먼저 써. 그냥 무조건.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같다. 그럼 부피 같아. 그럼 질량하고 밀도는 비례관계인데 질량이 가장 작대요.
그럼 밀도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누구? 나무. 맞네요. 자, 5번입니다. 또 뭐라고 나와있어? 질량과 부피 나왔네? 그럼 뭐야? 밀도 문제. 그럼 부피분의 질량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같은 질량. 같은 질량. 됐냐? 됐어? 그러면 식용유와 물 비교하래요. 이번엔 누구? 이 새끼하고 얘. 그러면 식용유하고 물인데 자, 부피가 큰 놈 찾으래요. 부피가 큰 놈은 밀도가 작은 놈이지. 맞아? 그럼 누구야? 식용유. 물의 부피가 더 작다.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풀고 가불고 가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11번. 밀도와 관련된 현상 밑줄 치시고 위에다 써보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은 위아래예요. 뭐라고? 위아래. 누군 위고 누가 아래야? 밀도가 작은 게 위고요. 밀도가 큰 건 아래입니다. 광고용 풍소에 헬륨을 채워. 그러면 이 헬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자, 겨울철 눈이 쌓인 도로에 제설제, 얘는 뭐 하는 거야? 어느 점을 내리는 거야. 혼합물 특성이죠? 전혀 상관없지. 상태 변화 온도와 관계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 뭘까요? 밀도. 잘 봐. 밀도는 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구명조끼 입을 때 무겁디? 그렇게 무겁진 않죠.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되죠? 슈퍼 뚱띵이가 되죠. 우리 다 슈퍼 뚱띵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럼 이거보다 부피 변화가 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지. 맞지? 맞네요. 자, 잠수부는 허리에 나무로 만든 벨트를 착용한다라고 했어. 얘는 여기다 쓸게요. 자, 밀도는 찝이라고 했어. 잠수부가 허리에 나무로 만든 벨트를 입잖아? 그러면 부피가 살짝 증가해. 하지만 질량은 어마무시하게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밀도는 확 증가하죠. 그래서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잠수하려면 납벨트, 뜨려면 구명조끼, 아니면 튜브. 자, 가스 누출 강보기라고 했어. LNG, 액화 천연가스, LPG,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LNG하고 LPG가 공기하고 비교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밀도가.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깔리고, 그래서 경보기가 아래에 있어. 경보기가. 얘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가겠죠? 그래서 경보기가 위에 있어. 뭐라고? 경보기가 누가 위야? 가벼운 새끼가 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려. 됐죠? 자, 8번입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는 A, D가 있었는데 현재 밀도는 D, C, D, A입니다. 맞죠? 되니?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현재 보니까 140이 아니네. 14.5g에 해당되는 녀석과 부피가 5인 녀석을 여기다 동당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 밀도가 나오죠? 질량을 부피로 나누니까 맞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 2.9가 나와. 근데 여기 친절하게 써 있어. 얘 얼마라고? 0.5 밀도. 얘는 얼마라고 했어? 1.6 밀도. 얘 얼마라고 했어? 3.4. 얘 얼마라고 했어? 4.1. 그럼 여기 2.9는 볼 것도 없이 여기 들어가지. 맞지? 그렇죠? 정답은 B와 C 사이. 자, 9번입니다. 밀도를 측정하여 나타낼 때 온도 압력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되는 것은 기체입니다. 뭐라고? 기체. 그래서 한번 써볼까? 기체는요, 아예 선생님이 이렇게 요라겠죠? 기체의 밀도와 용해도는 비례한다. 온도에 반비례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요라겠어? 김일용 씨가 역도를 한다. 기억나? 됐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 문제는 별표하시고요.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린다. 자, 소금을 녹였어, 물에다가. 안 바뀌는 게 있어. 몇 그램 녹이건 관심 없고. 안 바뀌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달걀의 밀도는 안 바뀌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써볼게. 자, 일단 여기는요, 달걀하고 물하고 있으면 달걀이 물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다, 밀도. 그런데 소금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달걀하고 소금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뜬 거지. 선생님, 달걀의 밀도가 감소한 거야? 아니, 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얘를 한번 들어볼까? 물의 밀도는 무조건 얼마야? 1이죠. 얘의 밀도는 3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도 밀도 얼마야? 3야. 얘는 항상 고정이야. 대신 소금물의 밀도가 뭘로 바뀐 거야? 3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5라고 하자.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섞으면 밀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밀도가 증가한 거야. 그럼 왜 증가한 거야? 잘 봐. 물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에 있죠? 그 소금 입자가 용해되면서 껴들어간 거야. 맞아? 됐니? 그래서 밀도가 증가한 거야. 누가? 물이 소금물로 되면서. 이해됐냐? 그리고 내가 이 물에다가 소금 한 숟갈 집어넣어. 그러면 1.5, 두 숟갈 집어넣어. 2, 세 숟갈 집어넣어. 2.5, 네 숟갈 집어넣어. 그러면 3.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3.0이 되면 여기 있는 달걀이 올라가서 딱 가운데 있어. 알겠어? 같은 밀도면. 오케이? 그 정도도 알아둬라. 자, 1번. 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했어. 작죠? 땡.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밀도가 막 바뀌어. 그래서 혼합물은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 일정. 말이 안 되죠. 달걀 밀도가 왜 바뀌어? 물이 소금물이 될 때 밀도가 바뀌는 거죠. 정답 그래서 니은이야.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 할 때는 일단 용어부터. 설탕이 물에 녹는데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설탕 더하기 물. 무슨 물? 설탕물. 그때 누가 녹아요? 설탕이 물에 녹아요. 설탕 녹는 물질 뭐라고 불러?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그러면 설탕과 물이 섞이는 과정 용해. 섞여서 혼합된 믹스 물질 균일혼합물 이걸 뭐라고 해? 용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됐어? 이때 물 기준으로 해서 설탕이 녹아내려 들어가는 정도는 항상 똑같아? 항상 틀려? 항상 틀리지. 맞아? 맞아? 됐어? 되니? 뭐에 따라 틀려져? 설탕하고 물은 그대로야. 온도에 비례하죠. 그럼 선생님 온도에 비례하니까 특성이 일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해도 얘기할 때, 고체 용해도 얘기할 때는 어떤 고체 용질이 어떤 고체 용매, 어떤 용매에 몇 도씨에서 반응하느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써줘야 돼. 그래서 뭘 써줘야 돼? 용질, 용매, 온도까지 써줘야 돼. 그런데 기체는요 하나 더 써줘요. 뭐? 압력까지.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이건 설탕이니까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설탕 대신에 딴 녀석 섞어. 그럼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똑같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특성입니다. 자, 1번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 맞아. 보통 미들 과정에서는 물이 용매인 게 많이 나옵니다. 설탕의 물에 녹는 과정은 용해. 설탕물은 용액이다. 맞네요.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이걸 100g 잡고 이걸 포화 상태라고 잡는 거죠. 됐지?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돼? 비례. 일정량의 물에 설탕이 최대로 녹아 있어? 포화. 정답 5번. 자, 13번입니다.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특성 나타내려면 반드시 공통으로 용질과 플러스 용매와 플러스 온도를 써줘야 돼.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압력까지 써주고 싶어. 이 새끼 누구야? 기체야. 됐죠? 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액 100g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한글 살려주세요. 용매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려. 용매 100g 또는 물 100g.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써주죠.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비례죠. 그럼 기체 용해도는 온도 낮고 온도에 반비례, 압력이 높고 비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웠어? 기밀용, 기용이. 됐어? 그럼 니네 알죠? 기체 용해도가 증가한대? 그러면 기포가 많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까먹지 마. 자, 그 다음 14번 별표하시고 밑줄 쳐. 물 50g. 몇 그램? 50g. 그럼 물 50g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지. 저기에 문제 푸는 핵심입니다. 뭐라고? 문제 푸는 핵심이야. 자, 그럼 잘 봐. 50g에 40g 녹였더니 15g에 걸러졌어.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죠. 그러면 몇 그램 녹은 거야? 40g 빼기 15g이니까 25g 녹음. 이렇게 써줘야 되지. 맞죠? 맞잖아. 50g에 40g 집어넣었어?
15g 걸러졌어? 안 녹았어? 그럼 몇 그램 녹았다고? 25g 녹았다고. 그치? 맞아? 그때 문제가 뭐야? 용해도 물어봤어. 얘들아, 용해도는 용매, 즉 물이 몇 그램 기준이야? 100! 그러면 이거 100으로 바꿔봐. 이거 몇 그램 녹겠어? 그렇지, 50이죠. 그래서 정답은 곱하기 2니까 얘도 곱하기 2. 정답 그래서 4번이야. 이거 2번 순식기들은요.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야. 알겠어? 전혀 안 한 거다. 이건 4번이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5, 16. 자, 15번 볼게요. 15번에 밑줄 친 거. 물 100g 밑줄 쳐. 뭐라고? 물 100g. 자, 60도씨에서 20도씨라고 돼 있지. 그치? 이거 구하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비교예요. 그러면 니들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를 봤을 때 나중 온도는 20도씨고요. 그 다음 처음 온도는 60도씨야. 그러면 어디만 보면 돼? 요 사이만 보면 돼. 전체를 보는 거 아니야. 어디만 보면 된다고? 요 사이만 보면 돼. 여기만. 그러면 석출되는 결정량이 가장 많은 건 요 사이에서 기울기 제일 큰 놈이니까 질산칼륨이죠. 정답은 질산칼륨. 그럼 누가 결정이 제일 적어요? 염화나트륨. 됐지?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용해도 곡선에 표시된 점은 포화. 맞아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 염화나트륨, 기울기 작은 거. 자, 그 다음 3번에 40도씨에 물 100g 밑줄 쳐. 자, 위로 올라갈게. 40도씨에 물 100g을 제일 많이 녹는 건 질산나트륨. 맞네요. 그럼 대략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한 105 그 정도. 대충.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또 밑줄 쳐. 40도씨 물 200g 밑줄. 요 부분 밑줄 쳐. 자, 그 다음 쭉 올라갈게요. 자, 40도씨에 100g에 물 100g에 63g이 녹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포화죠. 근데 지금 너희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00g에 63이야. 그럼 200g이면 126g이 녹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이거 뭘로 고쳐야 돼? 126g.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이 제일 어렵지. 밑줄 쳐. 물 100g. 자, 60도씨에 누구? 황산굴이 맞나? 몇 그램 녹아있대? 35g. 그럼 잘 봐. 여기가 포화거든? 그럼 40g 좀 넘어. 35면 대충 한 요 정도지. 이게 35죠. 자, 온도를 얼마까지 낮출 거야? 20도씨까지. 그럼 요렇게 낮추면 우린 보라돌이만 봐야 된다. 위에서 아래 빼줄 건데 아래가 얼마야? 20이죠. 그쵸? 그럼 35에서 20 빼주니까 얼마? 15. 됐니? 정답 15야. 그래서 16번에 15 맞네요. 자, 17번입니다. 이 문제도 별표. 왜 별표할까요? 이 문제는요. 잘 들어. 답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주면 이해가 되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 문제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 그래서 표로 나오면 그래프를 푸세요. 알겠니? 그 다음 그래프를 자꾸 그리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알겠어? 그러면 몇 초 컷이야. 근데 그럴 경우까지는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뭘로 환산하라고? 그래프.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 다음 대충 그래프 아무거나 그려. 이게 기본이야.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이렇게 그려.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려. 안 그려서 문제 풀었다. 나한테 욕먹을 거야. 알겠죠? 응? 건율 알겠어?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냥 답만 띡! 야, 어떻게 풀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죠? 잘이요. 혼나는 거다. 알겠어? 됐니? 항상 그래프 그려라.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밑에 거 보는 거야. 자, 질산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용액. 포화용액 얼마가 있었다? 124g. 그럼 여기가 80도씨거든? 여기가 80도씨거든? 그러면 잘 봐봐. 원칙적으로 80도씨에서는요 148g이 녹아 있어야 돼. 뭐? 물 100g. 그럼 잘 봐. 물 100g에 148이야. 그럼 얼마가 녹아 있어야 돼? 248이지. 근데 지금 얼마라고 했어? 124. 248g이 기준이거든? 근데 얼마 녹아 있대? 124g. 그럼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냐? 반띵이지. 그럼 우리 여기 얼마 녹아 있다는 얘기야? 74예요. 그죠? 맞지? 이걸 찾아내. 이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몇 도씨로 냉각한대? 40도씨. 40도씨 냉각한대. 그러면 여기 위에서 아래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조심할 거. 여기다 104 쓰면 말이 안 돼. 야, 74 빼기 104 하면 마이너스 30. 이게 말이 되냐? 아니죠. 이거 얘들아, 요 그래프는 표는 전부 뭐죠? 물 100g 기준이죠. 우리 문제 뭘로 바꿨어? 물 50g 기준으로. 그러면 녹은 게 반띵이면 여기 녹아 들어가는 것도 물이 반띵이면 녹아 들어가는 것도 반띵이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52라고 써야 돼. 맞죠? 동아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74 빼기 50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22g. 이게 정답이죠. 정답이 2번이야. 이렇게 푸는 거다. 됐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준이었는데 얘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라? 반띵이야? 그럼 얘는 물 50g으로 바뀌었군. 물 50g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도 다 반띵이군. 그치? 그래서 여기 계산은 전부 반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물 50g 기준으로 그린 거야. 됐지? 자, 오른쪽. 쪽쪽쪽. 자, 18번. 자, A, B 포화, C는 불포화. 됐죠? 자, 1번. A점과 B점의 용액은 불포화다. 포화거든요. 땡. C점의 용액에는 용지를 더 녹일 수 있죠. 이만큼. 얼마? 50g. 단 물 100g. 그렇죠? 있죠. 자, 6번. 아니, 6번이 아니라 3번. 자, 60도씨에 물 50g이면 오이? 뭐라고? 50g이래. 얼마? 60도씨. 그럼 60도씨에서는 물 100g당 100g 녹잖아. 그럼 50g에는 50 녹겠죠? 반띵이니까. A점의 용액 250g 밑줄치. 됐지? 자, 그러면 현재 봐봐. A점의 용액 250g이라고 했어. 이 새끼 150g에 100g. 얼마 녹아 있어? 250. 오, 기준 그대로. 이걸로 몇 도씨까지? 60도씨까지. 그럼 여기 위, 여기 아래, 위에서 아래. 150 빼기 100이니까 50. 맞네요? 4번 정답. 그 다음 C점에 온도를 높여 어라? 불포가 되죠. 그렇지? 땡,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야, 이 18번 문제가 나오잖아.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치? 자, 19번. 자, 같은 양의 사이다라고 했어. 얘들아, 사이다는 맛있으려면 거품이 많이 있어야 돼? 조금 있어야 돼? 조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어? 그게 맛있는 사이다. 기체 용해도가 큰 녀석이야. 그래서 이 사이다 문제, 콜라 문제, 판타 문제가 나오면 이거 기용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기용. 기밀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온도의 반비례, 압력의 비례.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 1번, 자, 온도에 따른 기용이 값을 비교할 수 있지. 자, 2번, 압력에 따른 기용이 값을 비교할 수 있지. 맞죠? 되니? 그럼 온도에 따른 기용이를 비교하고 싶으면 조건이 뭐야? 온도와 기체 용해도지.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일정해야 되죠. 아, 얘 압력 일정할 때. 그럼 자, 압력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 용해도는 반비례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비교하시면 돼? ACE를 비교하거나 O와 BDF를 비교하면 되죠. 맞죠? 그치? 웬 얘네들 뚜껑 다 연 거? 얘는 뚜껑 다 닫은 거. 그럼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야. 압력에 따라 기체 용해도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해야 되지. 그러면 누구 비교하면 돼? A하고 B 또는 C하고 D 또는 E하고 F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됐지? 자,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나눠보자. 야, 온도가 낮은 게 맛있어? 온도가 막 높은 게 맛있어? 낮은 거.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요 이렇게 돼요. 에이, 잠시만.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압력이 높은 게 맛있어? 압력이 낮은 게 맛있어? 높은 거. 여기선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럼 이걸 다 조합하잖아? 그러면
A하고 B가 큰데 A하고 B 중에서 B가 제일 크네. 맞아? 그럼 온도가 낮고, 그치? 맞아? 되니? A하고 B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요 B가 가장 맛있어. 기포 최소죠. 그래서 A, B, C, D, E, F 중에서 그치? 손님 왔을 때 소연아 내가 B에 있던 사이다를 따라서 넣어주면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하겠지. 내가 만약 E에 사이다를 따라주면 뭐라고 하겠어? 장난쳐? 그치? 장난하심? 먹겠어 안 먹겠어? 아니 받긴 받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겠지만 속으로 욕하죠. 이 새끼가 날 연목이나 그치? 이거 저도 욕할 겁니다. 기포가 최대죠. 가장 맛없는 사이다가 얘, 가장 맛있는 사이다가 얘. 그래서 기포수가 적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기용이가 큰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봐. 기포수가 적을수록 기체 용도가 큰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발생하는 기포수는 A하고 C하고 E 중에서 거꾸로죠? 기포수라고 했습니다. 제일 맛없는 거 이 새끼죠. 기체 용도가 가장 작은 건 누구다? E죠. 뚜껑 열고 끓였으니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도는 감소하죠. 땡. 기체 용도와 압력 관계라고 했어. 그럼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 A, B, C, D 아니면 E, F죠. 이거 B, D, F 비교하래.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죠. 아, 이건 온도야. 자, A, C, E를 비교하면 압력은 같은 상태에서 온도와 기체 용도 맞네요. 5번. 됐습니까? 자, 20번. 기체 용해도 해녀나 잠수부에게 잠수병 맞아요. 그치? 깊은 바다 속에서 녹아 들어갔던 혈액 속에 녹아 들었던 질소가 갑자기 훅 올라오니까 녹아 들어있던 녀석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혈관을 막아버려. 뇌에 산소 공급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심해지면. 그 다음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체 용해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 뻐끔거린다. 얘들아 1번, 2번은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야. 3번은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야.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 냄새가 사라진다.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물이 들어있는 컵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이거 밀도차입니다. 뭐라고? 밀도차. 너네 이거 기억나지?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를 물에 녹으면 고체, 액체, 기체 순이 되거든. 딱 하나만 예외야. 누구라고 했어? 수증기가 맨 위고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얼음. 그래서 얼음과 물과 얼음 나오면 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려. 왜? 얼음이 물로 되면 부피가 줄어. 그치? 그러면 잘 봐. 부피가 준대. 얼음이 물로 될 때 부피가 준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찝이라고 했지. 질량 변화는 없잖아. 상태 변화에도. 그럼 부피가 줄면 밀도가 커지지. 얼음이 물로 되면 그래서 물이 아래로 가. 됐어? 그래서 얼음과 물과 얼음 나오면 긴장 바짝 하세요. 됐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처음 부피가 20.0였는데 낮은 부피가 얼마인지 봤더니 읽어줘야 되죠? 읽어볼게. 자, 여기가 25입니다. 26, 27 여기 읽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안단 눈가를 두고 10분의 1까지. 그래서 얘를 읽으면 27.0ml. 그러면 증가한 부피가 7.0이에요. 자, 그러면 밀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1.9, 119. 얘는 얼마야? 7.0. 됐어? 그럼 이거 얼마 나오겠어? 1.7 나오겠죠. 단위 써줘야 되니까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선생님 왜? 밀리리터인데요? 얘들아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1번 이거 뭔지 알아? 유레카 알아? 유레카? 유레카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가 왕한테서 왕이 의식병 황자야. 그냥 만들어 주는 대로 머리에 대가리 쓰면 되는데 야 금을 얼마 주고 야 이걸로 왕관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얘가 바쳤지. 야씨 내가 금을 예를 들어서 1kg를 줬다고 치자. 1kg는 맞는데 씨 못 믿는 거죠. 야 이 새끼가 진짜 금 1kg 썼나? 안 썼나?
의심병에 걸린 거지. 그래서 당시 똘똘하고 유명한 아르키메데스를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이거 진짜 순금 1kg 녹여서 만들었는지 네가 확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 환장하지. 야 권유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 같으면 이게 알 수 있겠냐? 모르 이제 화로 환장하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넘친 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알아냈어? 그렇지 유레카 알았다 이거죠. 뭘 알았어? 아 이 물질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잘 봐. 원리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리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현재 왕관과 순금의 질량은 다 똑같습니다. 됐어? 여기 절봐 같은 질량이라고 돼 있어. 다 똑같아. 그럼 만약 같은 물질이라면 순금으로 모양만 바뀌고 같은 물질이라면 뭐가 되겠어? 밀도는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럼 밀도가 틀리면 질량 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같으면 되는데 잘 봐. 물이 가득 든 데에다가 순금이나 왕관이나 순은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넘친 물이 생기겠지. 그 넘친 물이 곧 뭐에 해당돼? 여기 집어넣은 물질의 부피야. 알겠어? 그래서 요 부피를 넘친 물의 부피가 바로 부피가 변화한 정도 여기 집어넣은 금속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밀도가 돼야 되니까 넘친 물의 부피도 같을 거야. 근데 밟아. 누가 제일 커? 은, 왕관, 순금이죠. 이게 뭐라고? 여기 넘친 물이 뭐라고? 은, 왕관, 금이야. 그러면 우린 밀도는 알지. 결론. 은보다 왕관, 왕관보다 금. 순금에다가 불순물을 은 섞었네. 그치? 맞지? 이걸 알아내가지고 그 새끼는 댕강, 아르키메데스는 짱! 님 좀 짱인 듯!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옷을 홀라당 벗고 유레카! 유레카! 이렇게 다녔다는 설문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 이거 언제 얘기냐? 최근 거야? 아주 옛날 거야.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죠. 그쪽 계열이잖아. 그 당시 혹시 영화 중에 순백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 스파르타! 이거 몰라? 모르냐? 거기에서 있는 아저씨들 옷 뭐만 입고 다니는지 알아? 우통 까고요. 옷에 뭐지? 천대기만 입고 다녔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옷에 뭐만 입었어? 그냥 수건 중에 롱비치 타올 알지? 그런 것만 입고 다닌 거야. 그런 것만. 그리고 허리띠 같은 거 하나 하고 그치? 속옷이 어디 있니? 그러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다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건유라 지나다닐 때 반스가 없고 속옷이 없어. 그치? 속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보이잖아. 그리고 그지같이 오래되거나 못 사는 애들은 그 타올 그 긴 천대기가 사가 안 사고 삭죠? 그러면 거의 뭐 나치하고 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잖아. 나치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이 아르키메데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똘똘한 애가 밖에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닐 정도다? 이게 뭔 얘기야? 그 당시에는 홀라당 벗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적었다는 얘기야? 많았다. 창피한 거야? 안 창피한 거야? 별로 안 창피했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로 안 창피하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해봐.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소연이나 내가 만약에 비키니 입고 다닌다고 해봐. 뭐라고 해? 저희 저 이렇게 하겠지?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동네가 수영장이야. 여기 다 워터월드야. 여기 다 물로 뒤덮인 워터월드야. 그래서 소연이랑 내가 아니면 승현이가 아니면 동아가 우리 다 모두 비키니 입고 다닐 거야. 이상하니? 안 이상하지. 이 얘기야.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바보가 아니다. 옷을 홀라당 벗은 게 그 당시엔 죄가 아니다. 알겠냐? 너네 그거 알아? 옛날에 우리나라 부산에 해운대라고 있었다. 해운대가 있었어. 그 해운대에서 비키니 입고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비키니 입고 만약 돌아다니잖아. 현재 경범죄로 잡혀요. 풍기물란. 근데 부산에 여름철만 되면 해운대에 비키니 입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들이 뭐 물건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 가서 또 옷 갈아입고 또 가야 되고 귀찮잖아. 그래서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해운대 내에서 비키니 입고 돌아다녀도 경범죄 아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비키니 애호가들 해운대로 생겼지. 자 동아야
모든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해운대를 향했대. 너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승현아 안 가고 싶어? 막 가고 싶은 욕망적인 욕구가 있지.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는 니네 해수욕장 가서 비키니 입은 애들 본 적 있니? 없지. 왜 없어졌지? 그 옛날엔 야 10년 전만 해도 비키니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그 래시가드 발견한 새끼 누구야? 그 래시가드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도체라는 애들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비키니 콘서트 일반인 대상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 해운대에서.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야 소연아, 여학생이 너밖에 없으니까 너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 20살 넘었어. 비키니 입을래? 에이, 몸매가 돼. 그래도 안 입어? 진짜? 너도 래시가드야? 어허. 이렇다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다. 맞네요. 수의 부피가 가장 크다라고 하셔야죠. 맞네요. 왕관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보다 작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불순물 섞은 거야.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같은 밀도 넘친 물의 양도 같아야 되죠. 왕관은 순금보다 밀도가 작은 은 같은 애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정답 3번. 자, 22번입니다. 부피하고 질량? 무슨 문제? 밀도 문제. 자, 그러면 원점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쭈루루루룩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얘 1이네. 1이니까 물이죠. 자, 그 다음 얘는 뚜루루루룩 그럼 얼마? 2분의 3, 1.5. 그 다음 얘는 뚜루루루루룩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야? 3분의 1. 얘는 얼마야? 뚜루루루루룩 이렇게 되죠? 얘는 0.4 이렇게. 그럼 물에 가라앉는 녀석은 하나, 물에 뜨는 녀석은 두 개.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질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A와 C. 왜? 같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됐죠? 자, 23번. 23번 문제는요. 아까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프 그리라고 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확보. 됐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대충 그릴 거야. 자, 여기 온도고요. 여기 용해도고요. 됐지? 자, 밑줄 친다. 물 100g이라고 돼 있어. 됐죠? 그럼 그래프 기울기는 대충 하나 그려. 자, 40도씨라고 돼 있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 여기 40도씨래. 자, 100g에 질산칼륨이 62.9까지 녹을 수 있어. 62.9까지인데 현재 얼마 녹아 있어? 31.9가 녹아 있어. 그럼 얼마 더 녹을 수 있니? 31이요. 그쵸? 맞아? 자, 근데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질산칼륨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는 거죠, 요거. 맞아? 그럼 정답은 31g. 끝.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 지운다. 여기. 다른 문제니까. 자, 이번엔 밑줄. 물 몇 그램? 200g. 자, 80도씨입니다. 뜬뜬뜬뜬뜬뜬뜬. 이거 80도씨예요. 자, 그다음 물 2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었어?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는 170.3이야. 여기가 170.3이야. 그런데 이건 100g에 녹는 거잖아. 얘 몇 g에 녹은 거야? 200g. 그럼 얘는 340.6g으로 바꿔줘야지. 됐지? 그런 다음 온도를 몇 도씨로? 60도씨로. 그럼 60도씨로 낮추면 위에 살을 빼줘야 되는데 아래가 얼마야? 109.2라고 하면 다 틀려. 왜? 이건 몇 g이죠? 200g 기준이지. 아, 얘는 물 200g 기준이에요. 이건 몇 g 기준? 100g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218.4g이라고 해줘요. 맞죠? 그럼 이제 위에 살에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40.6에서 218.6을 빼주게 되면 122.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122.2. 얼마라고? 122.2g. 끝. 자, 마지막 두 문제. 24번입니다. 좀 내리자. 어이? 자, 24번. AD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지?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일 맛없는 거, 저도 안 먹는 거 C죠.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서. 됐지?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오른쪽 가와 나는 포화래. 그러면 이거 A, B, C 중에 하나야. A, B, C 중에. 나와 다른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있다. 이거는 그럼 뭐야? B, D 중에 하나야. 같은 질량. 그럼 얘들아 여기 보니까 요 새끼가 하나 있네. 그럼 얘가 B죠. 됐지? 그럼 다는 누구니? 다는 D죠. 그럼 가는 누구니? A 아니면 C지. 됐어? 가는 A 아니면 C야. 그 다음 이제 A 아니면 C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A 아니면 C입니다. B가 누구라고 했어? 나. D가 누구라고 했어? D는 다. 됐지? 이제 둘 중에 하나 비교하면 돼.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가를 30도씩 냉각한대. 야, 얘를 30도씩 냉각하면 저기가 30도인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아니야 일단. 그렇지? 하지만 이 새끼를 얼마로 냉각한대? 30도씩 여기. 위에서 아래. 70에서 20 빼면 얼마 나와? 50 나오잖아. 얼마당? 물 100g당. 여기 문제에 물 100g에 써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가가 너구나라는 걸 찾은 거죠. 얘가 나고요. 정답은요. CBD가 됩니다. CBD. 몇 번? 3번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